안녕하세요 여러분. 모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베일로 국제학교 11학년 학생 장하람이라고 합니다. 먼저는 아직 부족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저의 생각과 이야기를 전해드릴 기회가 생겨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테드 강연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어릴 적부터 봐왔던 모든 테드 강연은 대부분이 한 분야의 전문가이시거나 삶의 경험이 매우 많으신 분들이 메시지를 전해주셨거든요. 또한 청중 대부분은 저보다 많은 인생 경험과 연륜이 있으실 텐데 과연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전해드릴까 참 오랜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많은 고민 끝에 저만의 강점인 학생의 입장으로서 또 그리고 국제관계학과를 준비하는 학도로서 한 명의 고등학생으로서 배운 다름이라는 관점으로 오늘 이야기인 다름, 개인에서 세계까지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이야기를 한 가지의 질문으로 시작하고 싶은데요. 오늘날 전 세계를 바꿔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COVID-19로 인한 피해가 혹시 얼마나 되시는지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신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자세한 정보까지는 알지 못하실 거예요. 위 그래프를 보시면 전 세계 204개국에서 134만 명이 사망하였고 또 그 피해 금액이 약 1경을 초과한다고 합니다. 정말 가늠도 안 가는 숫자죠. 심지어 이는 11월 달에 발표된 자료라서 현재는 이보다 더 수치가 높을 겁니다. 과연 이러한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저 역시도 올해 1월 달까지 중국에서 거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모든 국민이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일이 생길지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처음에는 중국 우한, 후베이 성에서 위상의 바이러스가 발생하였고 우한을 봉쇄하면서 이가 멈추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대명절 춘절로 인해 아시아 전역으로 퍼져나갔고 유럽 서부, 미국, 아메리카까지 퍼져나갔고 결국은 WHO가 팬데믹을 선언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결국은 이가 현재까지 이어져서 현재의 사회를 만들었죠. 과연 무엇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134만 명의 사람들을 사망으로 이끌게 하였을까요? 저의 많은 고민과 조사 끝에 저는 두 가지의 답을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관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과 두 번째로는 이로 인해 생긴 국제 대응의 한계라는 것을 말이죠. 일단 중국에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에 국가 내수 경제와 대외적인 이미지를 위해 많은 은폐와 탄압을 강제로 사용하였고 또한 이러한 무력들이 다른 나라들의 국제관계 이해도를 낮추었고 이는 소통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이는 결국 전 세계적인 확산을 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소통의 부재는 전 세계적으로 잘못된 인식, 인종차별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예를 들면 호주에서 중국 여학생이 폭행을 당해 한쪽 눈이 실명되는 사건과 네덜란드 한국 학생 폭간 사건이 일어났었기도 합니다. 또 미국에서는 백인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인해 조지 플로이드라는 흑인 남성이 사망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Black Lives Matter라고 하는 백인 우월주의와 또한 인종차별에 맞서는 운동이 미국 전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점점 세계화는 국제화가 될수록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과 점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수록 다름을 이해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라는 것이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황을 비판하는 저는 과연 어떻게 다름을 생각했는지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16살 때부터 19살, 약 3년간 중국 하얼빈에 거주해왔는데요. 그 시간을 되돌아보니 저도 아직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중국에 가기 전에 제가 가진 중국에 대한 인식은 냄새나는 도시, 덜 발전된 도시,
그리고 과격한 사람들이 지내는 곳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제 머릿속에 두려움과 고정관념을 심어놓았고, 그리고 그 상태로 저는 중국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중국에 간 직후 이런 고정관념 때문에 저에게 먼저 다가와준 많은 친구들을 제가 먼저 밀어내었고, 또 그 친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동경 때문에 그저 저에게 잘해주는 것이 아닌가 하며 많은 오해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오랜 시간을 동거동락하다 보니 저의 오해와 잘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시간 동안 진정한 친구를 사귀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한 번씩 친구들이 저와 다른 이야기를 하였을 때 다름을 틀림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문화를 비판했던 저의 모습 역시도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지나친 이기주의와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우월감을 갖기 위해 다른 이들의 이미지에 대한 고정관념을 부시지 못하고 스스로의 편안만을 추구하며 다른 친구들을 상처 주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지난날 다가와준 고마운 중국 친구들을 대한 저 자신을 뒤돌아보았을 때 이 문제는 개인을 통해서 시작되지만 또 이가 국가적으로 발생할 때 앞서 말한 인종차별과 같은 더 큰 문제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마치 미국의 내셔널리즘 같은 것처럼 말이죠. 미국에서는 롤링 트니스처럼 엄청난 역사를 만들어낸 시기도 있었지만 이 시기 지나친 국수주의와 인종차별, 또한 식민주의로 인해 결국은 제대로 된 국가협력을 하지 못한 채 Great Depression을 맞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물론 자국의 역사, 문화, 또 이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국민에게 당연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도를 지나쳐서 자민족 중심적 사고로 변질될 때 한 사람에게 그리고 한 국가에게 소통의 부재와 관계 악화로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개인적으로 다름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며 또 국가적으로 다름을 어떻게 인식하여 새로운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요? 모두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Black Lives Matters라는 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도 사람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었고 또 이를 위해 거리로 나가고 목소리를 올렸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일이 흑인 노예제도를 포함했던 과거의 미국에서 일어났다면 어땠을까요? 노예제도를 폐지하고 평등한 사회를 기본법으로 보장했던 미국의 정부의 노력이 기초가 되었기에 또 그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멈추지 않고 평소 아이스버킷 챌린지 같은 사회운동, Viral Social Movement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던 국민적, 사회적 분위기가 널리 퍼져 있었기에 지금 현재 조지 플로이드를 포함한 유색 인종을 위해 많은 모금운동과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좋은 영향은 인종차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례로 전에 언급했던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통해 사람들은 류게릭병과 같은 희소병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또 그에 대한 인식과 모금운동이 희소병에 대한 용기와 치료를 의료계에 불러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두가 더욱더 국제 이슈에 관심을 가지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다른 사람에 대한 다름을 알아갈 때 이를 통해 더 많은 배움을 얻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러한 운동들이 국가적, 세계적으로 퍼져나갔을 때 모두가 올바른 자세와 목표로서 세계의 어려운 이슈들을 다 같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모두가 올바른 문제의식을 느끼고 지속해서 알리는 올바른 세계 시민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